반갑습니다. 스카이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드린 대로 부가세 조기 환급과 사업자 신청하는 거, 이런 전반적인 알아야 될 기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자료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픈 기억이 한 두 건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명 도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은 이제 고객분들이 한번 들어두시면 참 유용할 것 같고요. 새로 이제 영업을 시작하는 영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꼭 재미가 없어도 꼭 한번 들어주세요. 나도 이제 사업자다. 이제 화물자동 정수 사업을 시작하시면 개인 사업자가 나오죠. 기존에 사업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하시다 보면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되고 나면 뭐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게 좀 막연하죠. 주변에서 많은 도움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차량을 처음 사실 때, 이제 신규로 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없는데 차량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어디로 발행해야 되는지가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죠. 이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운수법인 앞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시면 이제 추후에 사업자가 나오시고 주민등록분 신고할 때 주민등록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요 주민등록분을 작성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부가세가 환급이 가능해요. 여기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뒤쪽에 가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법인으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운수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법인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내가 사업자가 놓으면 그 시점에 다시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요 뒤에 방법을 거진 다 썼는데 요즘에는 보통 주민등록번호로 대부분 발행합니다. 1년에 저도 차 팔아보면 한 건 정도 운수법인으로 발행해 달라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서류는 간단해요. 사업자 만들 때.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있으시면 작성해 가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다 만들어주고,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대신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기 사업자 신청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트랙터 차량 등록증. 트레일러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가끔 해주는 세무서가 있긴 한데, 피견인 차량은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원칙대로 하면 트랙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하고 맺은 위스타 계약서 있죠. 위스타 계약서 가져가시면 되고, 대리로 신청하실 것 같으면 신분증 필요해요. 신분증을 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꼭 이런 분 계시죠? 내 사업자는 꼭 내가 만들고 싶다. 이런 분 계셔서 제가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서입니다. 개인 사업자용. 요 기본 양식은 전국 똑같습니다. 요게 세무서에서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무서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 회사들이나 영업소에도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된 것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상호에는 스카니아 운수, 그 다음에 대표자는 김현수, 주민등록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그럼 주소 적으시고, 사업장 전화번호, 있으시면 적으셔도 되고, 없으시면 휴대폰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팩스도 마찬가지로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이게 적을 때 억수로 많은데, 저희 운수업 할 때는 많은 다 표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업종은 운수업, 트랙터 같으면 트랙터, 카고 같으면 트럭, 일반 화물, 특수 화물, 탱크로리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개업일이 이게 가끔 문제가 되기는 한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추후에 사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개업일은 이전 날짜로 조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 하면
되도록이면 기업일을 15일로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세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세무서에 뭐 새로운 직원이 온다거나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뭐 소명을 해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업일을 그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같이 맞추는 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했을 때 말입니다. 그것도 맞추는 게 유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 직접 낸 금액 그리고 자본금 넣는 거예요. 자기 자금 뭐 내가 지등록세하고 인도금하고 이래 3천만 원 정도 썼다. 금액이 3천만 원 적으시고 요거는 이제 대출 캐피탈한 금액이죠. 뭐 2억을 대출하시다면 2억을 그냥 적으시면 돼요. 크게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금액은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되고 이제 뭐 단위과세 부 그다음에 관리과세 부 요렇게 적으시면 되고 전자우편 요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뭐 수시는 동일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요건 이제 전면이고요. 뒷면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안 가실 때는 여기 위임장 있죠. 여기 위임장에 본인 이름 적으시고 여기 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가시면 도장 안 찍고 사인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안 갔을 때는 반드시 도장. 근데 도장이 여기 인감 도장이 아니고 막 도장 찍으시면 돼요. 나무 도장이나 아무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대리인이 가실 때는 이걸 적으시면 되겠죠. 적으시면 되고 미리 신청할 때는 신청인 만약에 제가 직접 갔다. 신청인 김현수죠. 하고 도장 찍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이 갔다 그러면 대리인 이름 적고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들은 다 사인하시면 돼. 도장을 따로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내에 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관내에 가시면 바로 나오고 관외에 이제 다른 지역에 사업자 신청을 했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 하루나 정말 길면 이틀. 보통 오전에 신청하면 2-3시간 지나면 다시 사업자 나옵니다. 그런데 직계 좀비소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은 운수업에 있다가 만약에 세금 연체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기 그 국세청 본청으로 올라가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확인 전화가 옵니다. 만약에 저기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부도를 내고 만약에 부가세 연체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실차주가 맞는지 실제 사업을 본인이 하시는 게 맞는지 국세청에 확인 전화가 오거든요. 그때 맞다고 하시면 돼요. 요것 때문에 크게 뭐 사업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업자 신청은 요거를 적으셔가지고 뭐 직접 꼭 하시겠다면 직접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 챙겨 가시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부가세 조기환급 그러니까 이제 차를 사시면 그 고정자산으로 잡힙니다.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부가세를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2억짜리 만약에 차를 사신다면 부가세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가세 2천만 원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조기환급 신청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출고를 하셨다 하면 그 8월분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합을 하셔서 9월 25일 안에 신청하시면 대략 10월 초에서 그래도 10월 10일 안에는 나오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통 할부로 다 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가세까지 할부 원금에 포함을 시키면 할부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자도 많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인도유예금으로 해서 인도금으로 보통 잡아주죠. 나중에 환급 받아서 낭용하시라고. 그거는 말 그대로 인도금입니다. 인도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제때 신청 안 해가지고 부가세를 그 금융사에 못 전달하게 되면 인도금 연체가 됩니다. 연체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셔서 꼭 그 금융사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기 환급 신청 서류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서류를 좀 많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신청 서류를 정리해 봤는데 사업자 등록증, 차량 등록증, 세금계산서, 차량 계약서, 이제 세금계산서 이후의 거는 차량을 어떤 돈으로 샀는지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차량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일시불로 만약에 사셨다 하면 일시불로 이제 입금한 내역이 있겠죠. 만약에 스카니아 같으면 스카니아로 직접 입금한 내역, 입금표를 가져가시거나 통장을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할부로 사셨을 때는
금융사에 전화하시면 할부 스케줄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팩스로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급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을 때는 그 일반 통장으로 해서는 환급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꼭 사업자 통장에 신청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환급 신청하시고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셔서 꼭 사업자 통장 신청을 지정 신청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게 되면 2천만 원이 넘는 환급 금액은 보통 우편환으로 나옵니다. 우체국에 가서 뭐 본인이 찾으시면 되는데 일하시다가 일과 시간에 본인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실 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일반 유의사항이죠. 이제 기간을 엄수하셔야 됩니다. 발생 날짜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구입하시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짜, 그 달이죠. 그 달 월 마감을 해서 다음 달 25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실 때 신규로 하실 것 같으면 메인 매출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차를 하신 분들은 또 메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달, 만약에 8월달에 차를 사셨다 하면 7, 8월 분을 함께 세금계산서를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메인 매출분까지 함께 신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따로 차만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에 매출 누락으로 뭐 가산세가 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휴대폰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과정에서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월말까지나 월초, 한 5일 안에 연락이 없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 관할지에 가서 신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타 지역에서 신고는 가능해요. 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이제 영업용 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하고 저희가 남바회사하고가 멀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까운 주거지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돈 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돈이 한 10만 원 정도 달라 하는데 회계사무소나 이런 데 돈 주고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 주민등록 발행 시 유의사항, 앞에 말씀드렸죠. 사업자 신청하실 때 되도록이면 개업일자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맞추는 게 나중에 추후에라도 담당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추시는 게 좋고요. 차량 등록하시고 차 출고하시고 등록을 되도록 빨리 하셔야 돼요. 등록을 너무 늦게 하시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 등록하시고 뭐 즉시 사업자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뒤에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6월달이나 12월달 출고해야 됩니다. 6월달이나 12월달에 주민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확정일자 시간이 7월달, 1월달이죠. 7월, 1월에는 20일까지 사업자를 만들지 않으면 6월 이전의 거 1월부터 6월까지 7월에서 12월까지 주민등록 번호 발행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청을 받지를 못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 제 손님 중에서도 저도 팔고 이 부분을 저도 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고 손님도 취등록세 마련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6월달에 차를 출고하셔가지고 7월 21일날 사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발행 시 이제 확정 일자 달이죠. 확정 신고 달이죠. 7월달, 1월달에 확정 신고를 하니까 신고달 20일 전까지는 반드시 사업자가 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사업자가 안 나오시면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청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염려하시고요. 반드시 사업자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강조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운수법인 발행. 최근에는 법인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긴 한데 이 건 때문에 또 제가 뭐 도의적인 책임상에 몇백원 물어준 경험이 있는데 법인도 제가 잘 아는 법인이고 여기는 이제 지입 전문 법인이 아니고 주로 뭐 알선수 법인입니다. 알선하면서 이제 남발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데 그 법인에 이제 차주분이 남발을 달고 그 차를 출고하셨는데
당시 때 이제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감지하셔야 되고. 했는데 법인에서 이제 업무 절차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개인으로 발행을 안 했습니다. 누락이 돼버린 거죠. 매출 누락으로 잡혀가지고 그거를 뭐 추후에 다시 이제 변경 수정하는데 비용이 들었고요. 그 원만한 저희가 관계를 위해서 뭐 제가 비용을 댔습니다. 제가 뭐 신경 못 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됐고, 이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법인에 법인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매출이 왜 이런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큰 법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 주변에 작은 법인, 친한 법인하고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반드시 요거는 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하셔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그럼 가산세를 물는 경우도 없어야 되겠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산세도 뭐 몇십만 원 안 나오고 몇백만 원이 나옵니다. 뭐 매출 금액이 2%,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 빠뜨린 게 있는지. 대략 뭐 됐습니다. 이게 대략 됐고,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뭐 차만 메인 매출이 없다면 영업사원들이 대신 저희가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메인 매출이 발생됐을 때는 세금 부분은 워낙 민감하고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데, 차만 만약에 사셨다, 다른 매출이 없다 이러면 저희가 해드리기도 하니까 영업사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가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뭐 부가세 신고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잘 모릅니다. 저희도 이제 개인 사업자지만은 저희도 다 돈 주고 맡깁니다. 회계사무소에 잘하는 분한테 맡기니까 그런 걸 맡기시면 되고, 맡기시면 되는데도 요런 이제 조기환급 신청 관련된 주의사항 몇 가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사고는 뭐 1000분의 1 확률, 10,000분의 1 확률이 한번 터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안 터질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고 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차 출고하면 부가세 신고, 조기환급 신청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10일 중순부터 해서 계속 제가 몇 번 확인을 합니다. 신고를 했는지, 잘 했는지, 이런 거 필요 서류도 저희가 다 준비해놓고 있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 신고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가지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뭐 없이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꼭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좀 가볍게 번외편으로 위스타 계약서에 보면 제가 대부분의 법인들이 보증인을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보증인이 생기게 되었고 그게 아직도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보증을 썼을 때 최악의 경우에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까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보증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료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카니아 김부장이었습니다.